지난 국감 당시에 우병우 장인의 상속 과정에 대해서 우병우 일가가 화성 땅을 차명 보유를 통해서 상속세 기피 회피를 했다. 국세청이 봐준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당시에 그 조사국장이었던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맞죠?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죠 그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 우병우 일가에 대한 탈세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조사 결과 국세청의 과거 비위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지시겠어요?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다, 봐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봐준 거로 국세청 자체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자체가 잘못했더라도 그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어떤 사유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탈세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박근혜 전 정권의 그 실세들이 저지른 많은 그 탈세 의혹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니 법과 원칙보다도 그런 의지를 좀 분명히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정강 우병우 관련 그 기업 정강 같이 가족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공공연한 수법이죠. 그건 국세청이 인정하시죠? 이러한 가족 기업의 규모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가족 기업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죠. 법무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그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가족기업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가족기업들이 이러한 식으로 탈세하는 거 이런 것을 철저히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 후보자는 이제 서울청 조사사국장, 본청 조사국장 조사통이신데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의 그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국세청은 그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률이 뭐 100%를 넘는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경제 양성화에 그러면은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세수가 느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양성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탈루 세금 과세를 통해 가지고 매년 5조 9천억 정도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쥐어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니 지금도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더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세금을 그 쥐어짜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지원을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대폭 늘리겠다, 더 걷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국세청장이 그런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마구 쥐어짜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세하고 불법하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고 국민들이 비치는 국세청이 그야말로 쥐어짜는 이런 기관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세청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년 2018년부터 종교인 가세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정해지는 시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기를 정해주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진표 위원장께서 한 2년간 이렇게 유예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내셔서 혹시 내년에 가세가 유예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그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는 시기를 정해주시면 그 시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세를 결정하면 그 집행은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세 대상자는 집행을 하게 되면 얼마쯤 됩니까? 성직자. 정확한 통계 추측은 좀 어려우나 뭐 타기관 통계 한 뭐 20만 명 정도가 아니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통계를 보면 한 20만 정도 가세 대상자가 되고 또 소득이 적어서 가세 유예가 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종교인 가세를 했을 경우에 추정 세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예상 좀 하고 있습니까? 추정 세액.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예.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총 그 화폐 유통금액 총액을 보면 98조 9천억 중에서 5만 원 건이 8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만 원 건은 거의 해수가 한 절반 정도밖에 5년간 통계를 보니까 되지 않던데 왜 이렇게 해수율이 낮은 겁니까? 만 원 건은 뭐 100%, 107% 이렇게 되는데 5만 원 건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전 자산을 선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만 원 건이 해수율이 낮은 거하고 지하 경제하고는 좀 연관이 없으신가요? 뭐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죠. 이 5만 원 건 낮은 한수율 그리고 통화 성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 경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잇따라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숨은 돈인자 비자금, 뇌물, 세금 탈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예. 단지 그 5만 원권 수요는 선진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퇴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께 내정자께서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를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지하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 최근에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또 추정한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물론 2010년 기준이지만 한 전체 GDP의 한 290조, 24.7%, 또 여신금융협회, 한국조세연구원
같은 경우도 19%, 17%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82조에서 124조, 그래서 한 5.3%에서 한 8%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 그 고질적, 변칙적 세금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하 경제를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이랄까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좀 밝혀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그 업무는 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관련된 그 세무조사는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과세 인프라 확충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이런 측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탈세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탈세. 예. 기본적으로 역외 탈세에 관련된 그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또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또 그 분야의 인력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최대한 역외 탈세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정자문위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라는 데 대해서 실무 답변이기는 합니다만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청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인 답변 자료를 점심시간 중에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후보자께서 시행한 건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용이 얼마나 됐고 이의제기가 얼마가 됐고 부가징수 이런 것들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대로 또 이해를 하겠는데 수작업을 해서 나오는 경우에도 뭐 좀 내기 어렵다 이렇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국세청에서 하시던 행태하고 똑같다. 이래서 이걸 또 전향적으로 오후 답변 시간까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승희 후보자님 국세청장 후보님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신상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으시고 경력 관리도 잘 돼 있고 평도 무난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모두 발언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 모두 발언이 꼭 국세청의 조사국장께서 조사국의 직원들 모셔놓고 조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첫 시작이 최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재정 수요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재원 조달을 뭐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국민들이 보면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통해서 조달해 나가겠습니다.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하고는 이 속에 보면 일벌백계라든지 이런 말 나는 보면 조금 너무 이렇게 의욕에 찬 그 단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6년 동안에 연 3조 5천억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 확대 66조 원 중에
28세에서 29조 5천억. 이거는 5년이 아니고 벌써 1년은 갔기 때문에 4년으로 나누면은 7조 4천억씩 연 거두겠다. 이거는 배 정도 되거든요. 과세 인프라, 사전 성실 신고, 아까 90% 하는데 그 90%는 수십 년간 90%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나치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후보자님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내내 첫 2년간 가까이는 서울청 조사사국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청 조사국장 작년 연말까지 하시고 금년에 서울청장으로 이제 하신 건데 이게 조사통이거든요. 근데 조사통으로서의 청장 후보가 이렇게 모두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 7조 8천억을 굉장히 의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국가적인 상황에서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당연히 재원 조달의 그 기본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또 법과 원칙 뭐 그거 당연한 거고. 세금이라는 건 이익이 있으면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그건 법규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지 국세청장 의지로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첫째 해서 밝힐 게 있나 이런 얘기예요. 전임 청장하고는 참 이렇게 대비된다 이런 거니까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되시면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세무조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5년 전에 그 후보께서 서울청 조사사국장 하실 때 이 각 언론의 평들 한번 보십시오. 예? 최악의 정책 2위, 과도한 세무조사, 압수수색 공화국, 과세 불복 더 키우는 마구잡이 세무조사,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꼭 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으로 계실 때 특히 2013년, 14, 15, 16년을 보면은 조사건이 1000건 늘어나면서 불법 건수가 확 늘어납니다. 패소율도 4건 중에 1건은 패소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표를 보고 한번 생각을 좀 예, 불복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을 조사하거나 또는 쟁점 사항이 많은 역외 탈세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할 때는 불복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김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 계령금산 계연 김정민입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님 질의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최근에 국세청의 업무가 그런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회복해오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그런 국세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대목이 없는가? 이건 또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퇴임하신 이후에 국세청에서 이제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와 검찰조사가 이어지다가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뭐 정치적인 의미와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개별 사건에 대해 야, 얘 좀 손봐줘라, 여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하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간 기획조사를 했던 경우는 있어도 국세청 스스로가 화약을 들고 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거는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종로에 있는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을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 종로
노무현 대통령 종로 그 선거구 때 도왔다는 이유로 우리들 병원 그러다가 결국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태광실업이라고 하는 이제 큰 기업을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과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세청이 상당히 큰 나름대로 교훈도 얻었고 반성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외풍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저는 있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당당했다, 문제가 없었다, 정당한 세무조사였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앞으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신임 청장께서 비록 그게 뭐 10여 년 전의 일이라서 우리 청장 개인의 어떤 업무와 관련되거나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의 역사 중에서 정말 극복해야 될 또는 정리해야 될 대표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에 대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의혹이나 그 오해가 있는 그런 세무조사가 있는 것은 그런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세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세무조사나 우리 국세행정집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PPT 좀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 제가 이게 세수 실적하고 세무조사 실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011년, 16년치입니다. 저게 2013년, 14년을 한번 보세요. 세수 실적이 특별히 떨어집니다. 저 세수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경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세입 세출에 대한 추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지난 한 7, 8년간 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추경도 반복되고 저렇게 그 세입에 대한 측정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 부가세액이 한 1.5조에서 한 2.5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세수가 부족하게 되니까 세무조사라고 하는 세무행정이 강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수에 대한 예측은 국세청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메꾸는 거는 또 세무행정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세수의 90% 이상은 잔압세수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죠. 법무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그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가족기업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가족기업들이 이러한 식으로 탈세하는 거 이런 것을 철저히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 후보자는 이제 서울청 조사사국장, 본청 조사국장 조사통이신데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의 그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국세청은 그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률이 뭐 100%를 넘는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경제 양성화에 그러면은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세수가 느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양성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탈루 세금 과세를 통해 가지고 매년 지난 국감 당시에 그 우병우 장인의 상속 과정에 대해서 우병우 일가가 화성 땅을 차명 보유를 통해서 상속세 회피를 했다. 국세청이 봐준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당시에 그 조사국장이었던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맞죠?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죠 그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 우병우 일가에 대한 탈세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조사 결과 국세청의 과거 비위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지시겠어요?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 그 당시에는 그 누구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다, 봐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봐준 거로 국세청 자체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체가 잘못했더라도 그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어떤 사유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탈세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박근혜 전 정권의 그 실세들이 저지른 많은 그 탈세 의혹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니 법과 원칙보다도 그런 의지를 좀 분명히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정강 우병우 관련 그 기업 정강 같이 가족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공공연한 수법이죠. 그건 국세청이 인정하시죠? 이러한 가족 기업의 규모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가족 기업이라는 걸 확인하는 한 5조 9천억 정도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쥐어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니 지금도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더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세금을 그 쥐어짜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성실 지원을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대폭 늘리겠다, 더 걷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국세청장이 그런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마구 쥐어짜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세하고 불법하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고 국민들이 비치는 국세청이 그야말로 쥐어짜는 이런 기관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세청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년 2018년부터 종교인 가세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정해지는 시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기를 정해주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진표 위원장께서 한 2년간 이렇게 유예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내셔서 혹시 내년에 가세가 유예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그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는 시기를 정해주시면 그 시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세를 결정하면 그 집행은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세 대상자는 집행을 하게 되면 얼마쯤 됩니까? 뭐 성직자. 정확한 통계 추측은 좀 어려우나 뭐 타기관 통계 한 뭐 20만 명 정도가 아니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통계를 보면 한 20만 정도 가세 대상자가 되고 또 소득이 적어서 가세 유예가 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